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간설은 강혁진입니다. 오늘 대책 토크. 저자분을 모시고 하는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저 혼자 진행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 들어오셔서 점심 식사 하시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은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의 저자, 이인복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대표님 소개는 조금 이따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진행을 하면서 궁금하신 점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신 방의 상단에 오픈 채팅방 링크가 있습니다. 상단에 확성기 모양, 마이크 모양에 이걸 눌러보시면 오픈 채팅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오픈 채팅 참여하기라는 버튼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이님, 에메랄드님, 다프카님, 하루방님, 오나나와추님, 프리오님, 시에나님, 백강홍님, 요한나님, 스티나 324님, 효님, 보머님, 레이님 이렇게 좀 현재 같이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대책 토크는 대놓고 책 이야기하는 토크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저희가 오늘은 이인복 대표님을 모셨고요.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15일에는 최자영님을 모시고 전문 프레젠터 최자영님과 함께 실전 프레젠테이션 이야기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22일 날은 브런치에서 대상을 받으신 이진선 작가님과 함께 사수 없이도 일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해볼 거고요. 29일은 김주우님, 트래블 코드의 김주우님 모시고 당신의 비면은 무엇인가요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상단에 제 프로필 눌러서 팔로우 눌러주시면 다음 방송들도 자연스럽게 일정들이 업로드가 될 거고 이제 공지가 얼럿이 뜰 거기 때문에 많이 팔로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 나눌 거고요. 끝나는 시간은 1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점심 식사하시는 1시간 정도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이야기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은 오픈 채팅방 링크에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저희가 오늘 촬영한 내용은 주요 내용들은 유튜브에 짧게 업로드를 해 놓을 예정입니다. 오픈 채팅방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에 확성기 버튼 누르셔서 오픈 채팅 참여하기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고대하던 우리 옆에서 계속 원래 말이 많으신 분인데 옆에서 들어주고 계세요. 네, 우리 이인복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컨드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입니다. 스마트워크에 대한 내용들, 요즘에 IT 트렌드에 대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타이틀로는 직접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트렌드 워커다. 트렌드 워커다. 네. 트렌드 워커. 일하는 사람이 걷는 사람. 네. 네, 열심히 뛰고서 이야기를 한다.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 내신 책이 언제 출간하신 책인 거죠? 출간이 6월달이니까 지난달에 됐죠. 지난달이니까 6월달에 한 2주 정도 됐나요? 3주 정도? 네네, 그 정도 됐어요. 아주 뭐 따끈따끈한 책이네요. 근데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정확히 메타버스를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메타버스를 이해하는 거. 우선 이제 메타버스를 가끔씩 메타버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발음하기가 좋거든요. 네. 빨리 올라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아니고 이제 메타버스가 유니버스라는 말에서 온 거라서 그렇죠. 메타가 초월적인 것들, 메타인지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세상이다. 초월적인 세상. 현실 세계가 아닌 그 무엇인가.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인가 TV로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을 봤거든요. 이제요? 거기서 딱 예전에 봤죠. 예전에 봤는데 또 봤는데 거기서 딱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메타버스에서 온 메타버스라는 것이 평행우주 같은 거라서 지구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말고 또 다른 지구가 있다라면서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또 다른 세계 네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랑 멀티버스가 좀 차이가 나는데 네. 사실 이제 그래픽 노블은 제가 또 매니아라서 네네. 그쪽은 멀티버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지구가 있는 거. 네. 똑같이 복제돼서 거기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생활하게 되는 개념이고 아하. 근데 메타버스는 약간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요. 네. 저희 현실 세계,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가혁신님 있는 현실 세계가 있고 네. 그런데 우리 아바타들이 만나는 세계가 별도로 있고 그러니까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현실은 여기 본체는 하나. 멀티버스는 본체가 또 하나가 더 있는 거. 완전히 다른.
그럼 그렇게 기대해봐야 예전 돼. 이제 요새 또 이제 싸이월드가 다시 부활한다고 네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싸이월드의 그 미니룸 같은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는 이게 2018년도에 네. 레디 플레이어 1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걸 생각하시는 게 제일 쉬워요. 아, 다들 뭐 이렇게 VR 기기 하나씩 딱 쓰고 그렇죠. 가상의 세계에서 나의 캐릭터로 참여해서 만나는. 현실 세계 속에서 내가 있는데 내가 이제 홀로그램처럼 VR을 뒤집어 쓰고 나면은 가상의 공간에 들어가고 네. 거기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상에서 또 다른 나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그걸 제일 잘 표현한 수준급 영화가 네. 레디 플레이 1이었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궁금하신 분은 사실 그 영화를 먼저 보셔야 돼요. 아, 그런가요? 네,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서로게이트라고 하는 영화가 예전에 하나 있었거든요. 서로게이트. 네, 서로게이트 그 죽지 않는 남자 다이아드의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던 영화인데 네. 이게 숨겨진 명작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이불 밖에 너무 위험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집에 있어요 다. 아, 진짜요? 본체는 집에 있고 현실 세계 속에 움직이는 건 자신의 아바타를 조종을 해서 움직여요. 아. 네, 그런 세상이라서 이 두 가지 정도를 보시면은 아 메타버스가 이런 거였어? 라고 인지하는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아, 좀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레디 플레이어 1과 서로게이트 이 영화의 정보를 오픈 채팅방에 올려놨습니다. 네네. 제가 그래서 이야기 나누면서 필요한 얘기들은 계속 오픈 채팅방에 업로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은 이 지금 여러분들 참여하고 계시는 카카오 음의 상단에 있는 확성기 버튼을 누르시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면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너무 먼 미래예요 사실. 그쵸. 네, 아직 와 있지 않거든요. 뭔가 약간, 뭐 무슨 개념인지는 대략 알겠는데, 내 일상과 그렇게 붙어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좀 아득한 미래라서 저도 네. 책에다가는 메타버스를 3단계 정도로 제가 구분을 한 이유가 3단계. 네, 마지막 단계를 저는 풀 다이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드는 거죠. 네. 마치 가상현실 속에 또 다른 내가 될 수 있는 언제든지 네. 그 세상이 되는 건 좀 아득한 미래의 모습인데 대략적으로 2030년 정도? 2030년 한 9년 남았네요. 8년 반?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2030년 정도면. 그러면 거기서 실제로 우리가 뭔가 거래도 하고, 네네. 뭔가 관계도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하는 많은 상호작용들을 실제로도 할 수 있는 게 대략 한 2030년 정도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네. 얼추 흉내 정도는 낸 거는 그 정도는 될 거예요. 아.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닌 상태에서 메타버스가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게 네. 사실은 좀 특이한 일이긴 해요. 지금 없었던 용어가 아니었었거든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더 메타버스라는 것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쵸. 이 메타버스가 주목받는 이유들이 있다고 책에서 좀 설명을 네네. 해주셨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메타버스가 주목받는 거를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좀 했어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 용어가 나온 지는 제가 오래됐다고 이야기를 드린 게 네. 이게 92년도 그 정도 됐었던 책 중에 스노우 크래시라는 책이 있어요. 스노우 크래시. 예, 그 책에 나왔었던 네. 용어입니다. 네. 주인공이 가상현실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네네. 이거에 영감을 받아서 그 후에 나왔던 많은 게임들이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네. 지금이 20년이니까 2020년 네. 작년에 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엔비디아. 예, 젠순왕 대표가 발표하는 자리에서 메타버스 is coming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 네, 오고 있다. 빨리 따라와라 이거죠. 우리가 이끌고 있다. 네. 메타버스 주식을 엄청 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메타버스를 이제 논해도 될 만한 시기가 된 거고 네. 이 중에 첫 번째가 식스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코로나. 네. 코로나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게 모든 사람들을 지금 멈춰놨거든요. 아, 그쵸. 일상을 정지시키는 가운데 네. 그래도 사람들이 만나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만날 수 있지? 수많은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컨택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디지털 컨택트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디지털 컨택트. 네, 디지털 컨택트. 사실 네. 언컨택트보다 더 중요한 게 디지털로 우리가 만났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던 거죠. 이미 카카오를 통해 만났었고 우리는 그렇죠. 이미 이메일을 보냈었고 이미 화상 채팅부터 시작해서 다 있었었는데 지금처럼 자주 쓰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기 시작하고 주문하고 배달해 먹는 것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먹기 시작하고 네. 전 코로나 있기 전까지는 배달의 민족 잘 안 썼었거든요. 코로나 쿠팡이츠 이런 거안 전까지는 썼어요, 전. 진짜요? 전 진짜 안 썼어요. 트렌드 워커인데도? 저는 이게 쓰기는 써도 그 배달 음식을 자주 안 먹기 때문에 아. 웬만하면 밖에서 먹거나 집에서 요리해서 먹거나 그쵸. 그런데 코로나 있고 나서부터는 저희 집 같은 경우에 밀키트를 정말 많이 주문하기 시작했고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고 쿠팡이츠도 더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자기의 지금 엔겔 지수가 특히나 배달앱 쪽에서 늘어나신 분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럼요.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분들 우리 한번 이모티콘 한번 눌러보실까요? 카카오 방 밑에 하트 버튼이 있어요. 내가 카카오 때문에 배달 음식 엄청 먹는다.
해피지수님, 뭐 꽁님도 계시고 셀리님도 그렇고, 그렇죠. 다들 지금 제가 방심한 틈에 이모티콘을 눌러가 달라 그래서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다프카님도 눌러주시고 맞아요. 김효님 맞아요. 저도 그래요. 맞아요. 이걸 보게 되면은 지금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경계가 희미해졌어요. 예전부터도 현실 세계랑 가상 세계라는 것들을 구분을 별도로 했었지만 네. 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희미해진다. 저희도 지금 이렇게 둘이서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둘이서 얘기하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계속해서 양쪽에 혼합 현실 세계가 이미 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네. 우리가 TV 보면서 다들 카카오톡 하잖아요. 다 하죠. 다 TV 보면서 페이스북 하고. 익숙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양쪽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촉발시킨 첫 번째는 메타버스를 지금 이야기를 해도 네. 자연스럽게 만든 겁니다. 이 분위기를 하나를 만들어줬고 네. 그 두 번째 요소는 저는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식이요? 예, 갑자기 주식? 주식시장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네. 주식시장은 항상 테마를 필요로 해요. 테마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선행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떤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면 미리 선반영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캠핑이 뜰 것 같아요. 그럼 네. 캠핑주 다 올랐거든요. 그렇죠. 요새 코로나가 되면서 그렇죠. 오히려 이제 아웃도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관련주들이 많이 주식이 올랐죠. 네, 여기다가 여행이 앞으로 풀릴 것 같아. 이러면은 뭐 여행주 관련된 것들 또 썼거든요. 네. 이런 걸 보셔도 되고, 제가 IT를 얘기할 때 돈이 되는 IT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네. 그게 마찬가지인 게, 메타버스가 뜰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확 불을 질러버린 게 뭐였었냐면은, 로블록스라는 회사가 로블록스. 3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죠. 우리나라 게 아니죠. 네. 로블록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신 게 네. 제가 강의하면서 저희 강의 전문으로 하니까 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이제는 로블록스를 들어봤다. 메타버스 이슈가 되니까. 네. 주식시장이 올랐으니까 한번 봤다. 이 정도이고 로블록스를 해보신 분들은 보통 누구냐면은 네.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 제가 아직 아이가 없어가지고. 네.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으로 좀 어린 친구들이에요. 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봤는데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같이 하는 경우들. 저도 같이 했었어요. 마인크래프트보다는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네. 이게 왜 돈이 되는지도 몰랐었었고 금방 하다 안 하겠지 싶었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2021년 3월 10일에 뉴욕 증권거래소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그래요? 쿠팡이랑 비슷한 때예요, 이게. 맞아요. 그때네요. 그럼 이거를 봤던 건 이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갔냐면은 네. 45달러에서 시작해갖고 49.5달러를 찍었었거든요. 첫날. 네, 첫날에 다시 살짝 내려왔었다가 최근에 70달러를 좀 넘겼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근데 얘가 대단한 건 뭐냐면 기업 가치를 얼마로 인정받았냐면 42조로 인정받았어요. 42조요? 예. 우리나라 돈 42조 정도면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잘 모르시거든요. 네. 어디랑 비슷한 예, 거예요? NC의 2배예요. NC소프트의 2배의 시가총액을 인정받은 이 게임 생각하시면 회사다. 돼요. 나 리니지는 알고 있는데, 근데 NC보다 NC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네. NC가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한 80만 원 정도 한 주에? 주식이 한 주당. 네, 그 정도예요. 80만 원, 90만 원까지 올라. 얼마까 전에 100만 원 간다 안 간다 하다 80만 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한 주 사는데 부담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NC보다 훨씬 더 많은 인정을 받았는데 45달러, 80달러? 괜찮은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거죠. 메타버스 관련 주식인데 저평가돼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적자예요. 지금 네, 돈을 로블록스가? 잘 못 벌어요. 이제야 벌기 시작하는 거고 돈을 못 벌고 네. 무엇보다도 게임 자체가 성인들이 하기엔 재미가 없어요. 그래요? 근데 이 회사가 상장하기 전에 발표를 할 때 메타버스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 회사의 이 게임을 분석해 보게 되면 메타버스가 맞습니다. 어쨌든 일단 네. 이 주식이라는 테마에서 로블록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이거랑 더불어서 그럼 우리가 메타버스의 세계로 아까 이야기 드렸었던 레디 플레이어 원 네. 풀 다이브의 세상으로 가려면은 뭐가 필요하지?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지? 일단은 뭔가 엉덩이에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맨눈으로 보면 안 되고 안 되니까. 가상 세계에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안경이 있어야겠네요. 그러네요. 안경이 있어야 되고 렌즈가 있어야 되는데 렌즈 좋은 걸 써야 돼요. 그쵸. 렌즈 좋은 거 쓰려면은 좋은 걸 누가 만들지? 칼 자이스. 걔네도 있고 칼자이도 있고. 그럼 아몰레드. 아몰레드 있잖아요. 그럼 LED를 만드는 그렇죠. 삼성. 그쵸. 여기다 LG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들. 일단 그 회사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고 가상의 공간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네. 예전에 그 세대가 지금 다 들으시는 분들 다르시겠지만은 스타크래프트 생각하게 되면 스타크래프트 아시는 분들 우리 한번 그 대화방 하단에서 이모티콘 한번 눌러보실까요? 난 설마 스타크래프트 모르시진 해봤다. 네, 설마 해봤다는 안 누르실 것 같아요. 해봤다. 해피지수님 눈물 흘리셨는데요. 자.
그렇죠. 스타크래프트를 대부분은 아시겠죠. 옛날 그렇죠? 얘기 갑시다.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디아블로. 네. 이런 게임들 처음 나왔었을 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서버가 느려가지고 PC방에 가면은요, 접속해야 되니 접속을 못해요. 혼자 솔프라는 건 괜찮은데 친구랑 같이 한번 좀 해보려면은 네. 30분 동안 로그인해야 돼요. 접속이 안 됐거든요, 당시엔. 네. 딱 생각해보게 되면 메타버스 세상이 되게 되면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렇죠. 대역폭이 늘어나야 돼요. 맞아요. 인터넷이 정말 빠른 속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게 통신 3사, 우리나라에. 얘네들이 또 이쪽을 추진하겠구나. 당연히 추진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인터넷 속도가 지금보다 20배는 더 빨라져야 되는데 네. 누가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우주 인터넷. 우주 인터넷이요? 앨런 머스크가 지금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스타링크 프로젝트. 스타링크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아. 저궤도의 위성을 써가지고 지금 인터넷 속도의 20배가 빨라요. 아, 그래요? 이게 지금 8월 달부터 상용화에 들어가거든요. 어디 우리나라에서요? 뭐 전 세계로 받을 거예요 아마. 아, 이미 좀 여러분들 북미적인 스타링크라는 게 있대요. 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 재밌는 거죠. 그럼 그렇게 연결되는 사업들이 나오고. 네. 그럼 가상 공간에서 누군가는 건물을 지어야 되네요. 네. 그럼 가상 공간에 건축가가 생길 수도 있고. 가상 공간의 건축가. 그렇죠. 디자이너도 필요해지게 되는 거고. 디자이너가 보통 되겠네요. 그리고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누가 제일 잘하지? 이미 세계관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 웹툰, 웹소설, 아, 그렇죠. 마블, DC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블이 8월달, 9월달에 넷마블에서 만드는 게임이 하나 있어요. 네. 이번에 나오는 게임은 일반적인 마블 게임이 아니라 마블 MMORPG 더하기 메타버스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마블에서 만드는 그러니까 넷마블의 MMORPG 게임 스타일인데 네네. 넷마블과 마블은 여러분 관계가 없는 회사죠. 관계가 있죠. 아, 관계가 있나요? 네, 게임만으로 계속 관계가 이름만 있어요.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마블은 또 스토리를 잘 만드니까 그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두 개가 합쳐진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달고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뭐 그런 주식들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네, 여러분도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이제 알아서 이제 저거 하시는 걸로 그렇게 투자는 여러분들의 몫이니까요. 그 네. 테마를 가지고 주식시장에 떠오르고 바로 그저께 그래서 미국에 처음으로 메타버스 ETF 펀드가 생겼어요. 미국의 메타버스 ETF 펀드. 네네. 그거는 이제 그런 관련된 우량주들을 모아서 투자할 수 있게 그렇죠. 해주는 ETF가 거죠. 그 개념이잖아요. 바켓스에 넣어놓고 나서 이것만 사라. 박스라뇨. 쉽게. 박스에. 이해하시기 쉽게. 네. 그것만 사시면 되는 걸로 만들다 보니 그래서 주가 시장에서는 앞으로 계속 얘기 나올 거예요. 메타버스주, 테마주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뭐 네. 자이언트 스텝 그런 것들이 거의 뭐 20% 이렇게 어떤 거의 게? 100% 넘게 떴으니까. 어떤 게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인가요, 그것도? 예, 회사 이름입니다. 네, 가상현실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생각하시게 되면 네. 금방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게 두 가지 정도가 있죠. 그 지금 우리 오픈 채팅방에 레이선님께서 한국에서는 이제 메타버스를 이제 활용하려고 하면 크립토북스. 고사양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한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뭐 기기들이나 그런 개발될 수 있는 기술 같은 것들이 그럼요. 결국에는 각광받을 거고 네. 이제 그런 주식 재테크 관점에서의 또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들이 또 인기를 얻고 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런 얘기가 가능해진 이유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미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했으니까. 네.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고성능 슈퍼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쵸. 아까 뭐 레이선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가 노트북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네. 노트북에 버금가는 성능을 가지는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어. 이거의 버금가는 글래스를 누구나 하나 정도 가지게 되는 세상이 돼야 글래스. 메타버스가 제대로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한 2030년 정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또 하나가 이제 NFT가 있는데 그렇죠. NFT는 뒤에서 좀 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세 번째 NFT라서 그거는 뒤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좋습니다. NFT가 사실 요새 잘 모르겠는데 엄청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뭐 그림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트윗 한 줄을 NFT로 뭐 몇백, 몇천만 원, 몇 억에 거래를 했다. 네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NFT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러면 우리가 2030년에 뭔가 이루어질 거를 지금 막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 지금 현실에서 메타버스가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만나올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레디 플레이어 1만 생각하게 되면 아득한 미래라서 이건 사기에 좀 가깝게 돼요. 지금 네. 이건 구름인 거잖아요. 말이 안 그렇죠. 되는데 실체가 어. 없는데. 체감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메타버스를 인터넷의 미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의 미래. 왜 그러냐면은 산업혁명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4차 네, 산업혁명 네. 이슈가 있었을 때
인공지능, 빅데이터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나왔는데 네. 이거를 한 번에 묶었었던 말이 산업혁명이었었거든요.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런 그렇죠. 말. 네. 그런데 4차 산업혁명만으로는 지금은 안 돼요. 근데 메타버스라는 말에 대입하게 되면 사실 모든 것들이 통용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인공지능이 필요한 거죠. 메타버스가 VR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상세계 전부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상세계 전부를 이야기하는 게 메타버스다. 네. 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지금 정의가 내려진 것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은 네.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이게 ASF라는 협회에서 만든 건데요. ASF라는 협회. 네, 뭐 거기 아실 필요는 없고 네. 그냥 위키피디아에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네, 네. 네. 근데 얘네들이 정의해 놓은 게 거의 정확하니까 네. 정의한 걸 보게 되면 증강현실, 거울세계, 라이프 로깅, 네. 그리고 가상세계 이렇게 네 개로 구분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하나씩 예를 좀 들면 네. 자, 증강현실은 여러분도 다들 아시는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라 그래서 AR을 이야기를 해요.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포켓몬. 그게 AR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AR인데 걔네는 사실 개념이 좀 잘못되긴 했어요. 아, 그래요? 걔는 이제 로케이션 기반의 게임이기 때문에 네. 마치 그 GPS 기반의 게임인 거거든요, 사실상.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 대부분 포켓몬 게임하는 사람들 AR 안 켜요. 아, 그래요? AR을 키고 게임하면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AR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공간을 그렇죠. 카메라로 비추면 네. 카메라 위에 막 새로운 막 그런 인물들이나 막 그래서 이제 그런 올드한 사람들이 아이템이 나오고. 생각하시면 딱 좋은 게 네. 그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더 예전이라고 한다면 드래곤볼의 스카우터. 아, 드래곤. 아,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 이거 쉽고. 드래곤볼의 저는 드래곤볼의 그렇죠. 스카우터. 여러분 드래곤볼 스카우터 아시나요? 그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에 보면 스카우터라는 그런 안경 한쪽 눈에 안경을 딱 끼면 상대방의 전투력이 막 측정이 됐었어요. 이거 일본에서 실제로 나왔었어요. 아, 진짜 전투력이 측정되는 게? 그래. 근데 이런 게 우리가 증강현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술들인 거고. 증강현실이죠. 요즘에로 하다라면 최근에 나왔던 구글 글래스. 구글 글래스. 얘를 딱 쓰고 사람을 쳐다봤을 때, 손님 네. 봤었을 봤었을 때 지금 피로도 만땅 이렇게 피로도 100%. 이 사람이 충혈된 거나 뭐 이런 그렇죠. 거 파악을 해가지고. 잠을 좀 안 잤는데 나온 거죠. 나온 것들. 그게 이제 A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현실에 가상을 입혔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의 중에 하나가 거울 세계. 거울 세계. 네. 미러 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건 좀 복잡하기는 해요, 사실. 현실을 그대로 옮겨놨다. 제일 쉽게 제가 정의해드리자면은 구글어스. 구글어스. 요거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구글어스가 그 구글 지도 같은 거잖아요. 아니죠. 구글 지구본이죠. 구글 지구본. 맵은 평면. 네. 구글 맵은 평면도고요. 네. 구글어스 안 들어봤어 혹시? 예전에 들어보셨잖아요. 네, 들어봤죠. 구글어스 들어가면 우주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주인데 어쨌든 그것도 지도. 지구본이죠. 그거 지구본이 지구본인데. 3D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아. 지구본이다 보니까 우리 현실 세계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져 있고 여기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돌아다니는데 내가 파리에 가보고 싶다. 에펠 딱 찍으면 바로 막 슈퍼맨 된 것처럼 날아가잖아요. 여기다가 최근에는 어떤 몇몇 건물들은 3D까지 입혀놔가지고 입체적으로 그래요? 보입니다. 기가 막히거든요. 이거 보게 되면. 이 미러월드예요. 현실 세계를 바꿔놨다. 네. 그대로 도입을 했다. 근데 이건 되게 고퀄리티의 거울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 좀 낮추자고 한다라면은 쿠팡이츠나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도 그 개념 후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 배달원이 지금 어디로 오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지도상에 지금은 이제 점으로만 표시돼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또 김밥 천국이 만약에 네. 있는데 눈앞에 김밥 천국이 있는데 네. 페미네도 있으니까 네. 현실 세계를 반영한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거울 세계란 것도 되긴 하는데 이게 너무 좀 확장된 개념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라이프 로깅. 라이프 로깅 그건 뭐예요? 라이프 로깅 말 그대로 네. 우리 삶을 기록을 하는 건데 네. 트위터 생각하시면 되고요. 트위터. 혹은 페이스북에 요즘에야 시들해지긴 했지만 페북 처음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네. 내가 어디 있다, 뭐 했다 계속 인증샷 남겼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라이프 로깅이거든요. 네. 유튜브 라이프 로깅이에요. 유튜브도 라이프 로깅이다. 네. 유튜브도 메타버스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간과 공간을 파괴한 데가 유튜브거든요. 시공간을 파괴했다. 지금 역주행하잖아요. 영상들이요. 예. 그렇죠. 무한도전을 지금 사람들이 다시 보고 있고 그렇죠. 순풍산부인과가 다시 보고 있어요. 그렇죠. 하이킥 다시 보고 있고. 여명의 눈동자 올라오고 시작했어요. 사랑과 전쟁 저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유튜브에서. 근데 여기 보니까 한 50% 정도는 못 알아들으시는 세대이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람과 전쟁 뭘 줄 몰라.
사랑과 전쟁 그거 유튜브에서 이렇게 짧게 편집해줘가지고 되게 재밌게 해줘요. 되게 각 보거든요. 엄청 재밌게 보는데 아무튼. 그래서 라이프 로깅도 이제 버추얼 월드인 거예요. 두 개 만들어 놨으니까. 라이프 로깅이라는 게 네. 그런 거잖아요. 이제 기록을 하는 거고 그렇죠. 라이프를 내 삶을 이제 기록한다는 개념인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내 모든 삶이 다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 그쵸,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유튜브도 어쨌든 우리가 겪었었던 컨텐츠들이 계속 기록되고 쌓이고 하는 그런 공간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이제 마지막 남은 개념이 이제 버추얼 월드라고 그래갖고 네. 이제 가상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VR보다 좀 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리니지. 리니지. 예, 리니지라는 게임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게임들 있죠. 네. 난 여기에 있으면은 내가 가상 세계 속에서 성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검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가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죠. 아니 그 진짜 사람들이 엄청 그 게임을 많이 하시는 게 가상 세계에서 이루는 자신의 성취감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 현실 세계에서도 실제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게임은 원래 할 말이 많기는 한데 원래 우리는 이제 게임을 하는 인류잖아요. 네. 또 멋있게 표현하시는 말들도 있던데 그 인간이 탄생함과 동시에 우린 게임을 했었어요. 우린 놀이를 하는 네, 놀이를 하죠. 종족 존재 동물인 거죠. 놀이를 하는 동물. 네. 내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원래 했던 사람들인데 현실 세계랑 다른 게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레벨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뭐 책을 한 권 읽었다고 나의 지식이 아니면 나의 지식 플러스 1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안 되죠. 내가 오늘 열심히 해서 운동을 했어요. 헬스장에 2시간 뛰고 나왔어. 네. 그렇다고 내 체력이 플러스 2가 됐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인바디를 측정하지 않고서는 이게 안 돼요. 네. 더 보게 되면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열심히 생활을 해서 뭐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과가 측정이 되진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일 수 있는 걸로. 그렇죠. 그런데 게임 세계는 확실하거든요. 게임 세계는 확실한 게 내가 게임 속에서 열심히 몬스터를 잡고 다녔으면 레벨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내가 열심히 돈을 내고 아이템을 샀으면 내가 강해지는 거고 그게 오히려 정당하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게임에 빠지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웬만한 게임들은 현실 세계랑 비슷하게 만들되 더 베네핏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 게임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네. 게임과 메타버스는 같이 같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게임과 메타버스는 같이 간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에 있는 그 메타버스를 가장 잘 경험하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게임의 영역인 것 같고요. 그렇죠. 게임이 이제 메타버스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좀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아주 예전의 게임인 네. 뭐 보글보글이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글보글이 웬 말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뭐 마계촌이다. 이런 거 할까? 뭐 스트리트 파이터다. 네. 철권이다. 이런 게임들은 게임인데 그것도 가상이기는 한데 네. 그건 메타버스라고 보지는 않죠. 그 메타버스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아바타가 필요해요. 아바타가 필요하다. 네, 나를 반영할 수 있는 아바타가 좀 필요하고 네. 그래서 저 와우가 그 워크래프트를 얘기하는 거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그런 것도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아바타가 일단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나를 표현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왕이면 얼굴도 좀 바꾸고 나랑 그렇죠. 똑같이 만들어도 되고 똑같이 약간 만들어도 왜곡해서 되고. 조금 더 잘생겨 멋있게 보이고 만들어줘야 돼. 좀 더 눈도 크게 이렇게. 제가 책에서 어떤 회사를 하나 표현해놨는데 그 회사는 너무 아바타를 현실이랑 똑같이 만들어 넣어가지고 안 돼. 그럼 안 돼. 그럼 안 되죠. 불편해요. 그럼 누가 씁니까? 아바타 멋져. 이렇게 한 가지 있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자유도가 필요해요. 자유도. 예, 자유도라는 것들이 어떤 게 자유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RPG 게임 같은 경우에는 롤플레잉 게임 같은 경우 역할 놀이극이잖아요. 네. 거기 안에서는 시나리오라는 게 정해진 게임들이 보통 있어요. 내가 뭔가 해야 될 미션이 정해져 있고 뭐 해야 될 기본적으로- 단계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누가 납치당하고 가서 구해줘야 되고 내가 만렙을 찍고 물리치게 되면 엔딩곡 나오고 한 번 더 돌고 이런 것들은 시나리오가 정해진 거예요. 가상세계이긴 하지만. 네. 그런데 메타버스라는 것들은 이젠 풀어놓는 거죠. 네가 알아서 네가 하고 싶은 미션을 네가 만들어서 해라. 그렇죠. 알아서 조금씩의 퀘스트가 있고 네. 조금씩의 거대한 흐름은 있어야 돼요. 대신에 너무나 많은 자유도를 두게 되면 사람들이 방황하게 되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맥락은 존재하되 네. 이것대로 따라도 되고 그렇지만 하루 종일 대화만 나눠도 되고 네. 어떤 분 하루 종일 낚시만 해도 되고 네. 그냥 채팅만 해도 된다. 이렇게 자유도를 좀 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마지막에 요즘에 제가 포인트로 꼽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플랫폼이 돼야 된다.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뭐랑 똑같냐면 유튜브가 지금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점점 보고 있고 네, 예전에 앱스토어랑 플레이스토어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그 전의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제조사들이 게임 회사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요라고 얘기해 주는 것들을 우린 소비를 해요. 일방적으로 소비를 했었죠. 일방적으로 소비를 하죠. 아이템을 사고. 네. 근데 여기다 참여한다 그래갖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그 계정을 판매를 하거나 내가 가진 아이템을 이제 아이템베이나 이런 데서 거래하는 경우들. 근데 그게 합법인 경우도 있고 불법인 경우들도 있고 또 내 계정을 통째로 넘긴다는 게 위험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이게 좀 바뀌는 거예요. 플랫폼이 된다는 거 뭐냐면은 우리가 원한다고 하면 공부는 좀 해야 되지만 네. 플레이스토어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네. 올려서 매출이 일어날 수도 있죠. 아, 그렇죠. 사람들이 유튜브를 자꾸 하게 되는 이유 자체가 돈이 많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영상을 볼 뿐만 아니라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도 수익이 나요. 그렇죠. 이 수익이 나도 수익이 나고 유튜브도 수익이 나고 광고주도 수익이 나고 그렇죠. 모두가 해피해지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 세계 속의 경제 활동이 현실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들. 아, 이렇게 되면은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우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자 모두가 참여하세요. 네. 이걸 해주는 게 로블록스고 이거를 그래요? 해준 게 제페토고 제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는 곳들이 저는 앞으로 조금 더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가상 세계에서 뭐 게임을 하고 하는 걸 떠나서 네. 거기에 우리가 생산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렇죠. 프로시머라고 하죠 우리가. 네, 플랫폼화가 되어야 진정한 메타버스 생태계가 운영될 수 있다. 네, 오랫동안 버틸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메타버스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FT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여러분들 이제 들으시면서 이 카카오 방에 계신 분들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은 이 방 상단에 있는 요 그 확성기 모양의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 누르시면 오픈 채팅 참여하기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거기서 텍스트로 편하게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실시간으로 남기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질문은 아까 앞서 잠깐 얘기했었던 NFT라는 건데 트위터 한 줄이 뭐 30억에 팔렸다. 그쵸. 그리고 뭐 디지털 그림이 700억에 팔렸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JYP 우리나라의 그 엔터테인먼트 박진영 씨가 자신들의 지분을 또 뭐 두나무랑 같이. 두나무라는 또 그런 데다가 팔아가지고 네네. NFT 거래를 하려고 한다. 뭐 요런 얘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이 NFT가 뭔가요? 일단 NFT는 그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쪽 전문가분들이 보시는 시각하고 제가 보는 게 좀 다르긴 할 거예요. 네. 제가 트렌드 워커라고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이유가 네. 제 역할은 그 중간 다리에서 좀 제일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아, 그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는 걸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NFT는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체 불가 토큰. non-fungible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non-fundable 토큰. 네네. 네. 영어 약하니까. 네. NFT다 일단. 네. 대체 불가다. 그럼 뭐가 대체 불가냐? 토큰은 토큰이지. 그러니까 코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근데 무슨 코인이랑 다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혁진님한테 오늘 동전을 빌려요. 코인들 진짜 500원을 빌렸어. 500원을 빌렸어. 빌렸어. 네. 갖고 있다가 내일 갚아야 돼요. 네. 빨리 갚아요 이러니까 제가 500원을 줘요. 근데 이 500원이 어제 제가 받은 거하고 틀려도 되죠. 그렇죠. 뭐 93년도에 만들어진 것도 되고 2020년에 만들어진 것도 93년이나 2020년이나 걔의 가치는 똑같이 500원이라고 우리 둘이 인정을 했으니까 똑같죠. 예. 바꿔줘도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혁진님한테 어. 선생님 자꾸 노트북 좀 빌릴게. 빌려요 이거. 네. 집에 갖고 왔어. 네. 내일 반납해요. 네. 내가 지금 맥북을 빌렸는데 제가 내일 반납할 때에는 옛날 거 넷북 이런 걸로 갖다 줘요. 뭐 장난하세요? 똑같은 북이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죠. 왜냐면 이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어. 대체 불가한 혁진님만의 것이니까. 그렇죠. 이게 대체 불가. 네. 이렇게 구분하시게 되면 이해하시긴 쉬워요. 근데 NFT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오늘 그림 하나를 짤을 그려갖고 올렸어요. 네. 이거 올린 거 사람들이 괜찮은데 막 퍼가기 시작하는 거죠. 퍼가갖고 이거 내가 만들었어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네. 내가 만들었는데? 이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창작자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어려워지죠. 창작자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명하신 분들이 그린 그림이야 그 자체가 입증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그렸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사실은 디지털 재화예요. 맞아요. 디지털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NFT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뭘 해주기 시작했냐면은 이거는 이 사람 게 맞아 라고 블록체인 방식으로 씌워서 네.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박제를 시켜버리는 개념이에요. 아, 그래요? 원래 비트코인의 개념이 그거잖아요.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 자체가 네.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체인을 만들고 네. 다음번에 거래가 나오게 되면은 이 체인 밑에다가 붙여놓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모두가 그 똑같은 기록을 그렇죠. 공유하는 네네. 그런 그러니까 방식이네. 공동 거래 장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둘이서만 계약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참여자가 있을 때마다 n분의 1로 해서 계속해서 생산이 되는. 모두가 그래서 그게 그 거래 내역을 알고 있는 그렇죠. 거래 내역을 알고 거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하나의 체인이 끊기더라도
나머지가 거미줄처럼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나머지 95% 90%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게 진짜야 라고 인정하게 되면 도둑맞은 거에 대한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어쨌든 이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쵸. 이 개념이 NFT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아티스트가 그림을 그린 거에 대해서 블록체인 방식으로 뭐 이더리움을 제일 많이 쓰긴 하는데 네. 그 방식은 이건 진짜야. 이 사람 거야. 라고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디지털 콘텐츠의 원본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게 해준다. 그렇죠. 낙인을 찍어줬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네. 근데 이게 사실상 와닿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디지털 그림을 하나 누가 이쁘게 그렸어. 그래서 이게 진짜야 라고 해서 축하해 네 거 진짜야 라고 했는데 내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내 컴퓨터 화면에 넣을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넣을 수도 있는데 난 가짜면 어때? 똑같은데 그죠.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똑같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뭐랑 똑같냐면은 제가 이 비유를 제일 많이 쓰는데 모나리자 모나리자. 루브르 박물관에 있잖아요. 그렇죠. 전 못 가봤지만 가보셨? 전 가봤어요. 부럽네요. 네. 아니 부럽네. 갑자기? 부럽네. 네. 가 계시면 모나리자 가서 보셨을 때 네. 바로 눈앞에서 보지 못하잖아요. 멀리서 보죠. 가서 만지면 큰일 나잖아요. 잡혀가거든요. 갈 수가 없어요. 한국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요. 멀리서 와야 되기 때문에 멀리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나왔다. 그렇죠. 이게 인스타에 올린단 말이죠. 그냥 거의 앞에 사람들 머리가 제일 많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너머로 이제 사진을 찍죠. 사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모나리자를 보고 싶으면은 그냥 길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모나리자 미용실도 있고. 네.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네. 확대해서 보면 더 잘 볼 수 있어. 그렇죠. 편안하게. 맞아요. 하지만 우린 모나리자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게 진짜야 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NFT 쪽에서는. 그 NFT가 사실 네. 묘하게 흘러가는 게 전 이제 두 가지로 좀 보고 있는 게요. 하나는 NFT에 대한 재화라는 게 있고 디지털 재화가 이것저것 다 넣을 수 있는 네. 게임 아이템도 그래서 NFT가 될 수 있고 게임 아이템도 NFT가 된다. 제가 지금 쓴 책 같은 경우에도 네. 메타버스 네. 이미 시작된 미래 네. 광고 아니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네. NFT로 만들게 되면 NFT가 될 수 있어요. 종이책인데. 그렇죠.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소유권이 저한테 있으니까. 하지만 이거를 만약에 혁신님이 이걸 사겠다. 네.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거죠. 그쵸. 이 NFT니까. 네. 그런데 한쪽 층에서는 지금 뭐 어떤 시장이 성장하냐면은 아까 뭐 700억에 팔렸다 디지털 그림이 네. 이런 것처럼 NFT 아트라고 하는 분야가 지금 뜨고 있어요. NFT 아트. 네, 아트예요. 그럼 뭐 NFT. 그림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그렇죠. 건가요?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술 쪽에 아직까지는 조예가 없고 네. 뭐 이제 유명한 그림들을 보러 다니기는 하지만 그 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게 네. 여러분들께서 뭐 뒷시장의 병기라든지 네. 아니면 아까 전에 모나리자 그림 이런 것들 모나리자 그림이 얼마냐면은요 가격을 측정할 수 없는데 대략 한 44조 정도 된다 그래요. 44조요? 네. 아까 로블록스가 40몇 조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꾸면 되겠네. 기억력이 좋아요. 44조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를 44조를 주고 살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 살 수도 없는데 그렇죠. 일단 4,300원 주면 살 수 있으니까 굳이 저걸. 근데 예술품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저희는 네. 모르지만 네. 예술품에 대해서 이중서의 황소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면은 그 값어치가 누가 부여를 하게 되느냐? 누가 부여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옥션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경매. 그렇죠. 네, 경매 시장에서. 내 중에 지금 피카소가 살아있어요. 네. 피카소 살아가지고 자 내 그림 1억에 살 사람 안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발굴을 하는 거죠. 네. 발굴을 한다라는 거는 소더비라든지 크리스티 경매라든지 네. 국내 서울 옥션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아트를 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분들이 눈으로 봤었을 때 네.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라면서 발굴을 해서 인증 작업을 먼저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어떤 기관에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NFT 아트 쪽에서는 그게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NFT로 그런 미술품이나 이런 예술 작품들을 네. 거래하는 거래소가 생기겠네요? 거래소는 이미 있어요. NFT로 거래하는 거래소가 있다. 이미 있어요. 글로벌하게요? 아니면 글로벌하게 있고 국내에도 있습니다. 국내에도 있다? 네. 오. 글로벌하게는 세 군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하나는 이제 정말 레어하게 들어가는 슈퍼레어. 레어하게 들어간다. 네, 슈퍼레어. 정말 희귀한 거예요. 슈퍼 레어. 슈퍼레어. 완전 희귀하다. 슈퍼 희귀. 네, 슈퍼 완전 유니크요. 희귀. 네, 레어 유니크. 네. 자, 여기에는 지금 사람들이 밀려 있어요. 아티스트들이 여기 입점하기 위해서. 진짜요? 왜냐면 지금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려면 줄을 서야 될 정도이고 퀄리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거는 팔릴만 한데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 데들이 있고 네. 리프티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리프티 게이트웨이. 네, 리프티 게이트웨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슈퍼레어만큼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도 꽤 유명해요. 여기도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여기 들어가면 이게 진짜 아티스트 작품들이야? 라면서 볼 수 있는 것들. 얼마 전에 그 앨런 머스크의 지금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네. 애인이자 네. 곧 이제 아내가 될
네.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림이 여기서 엄청난 금액에 팔렸었거든요. 그건 기사 본 것 같아요. 그램스던가 그분 이름이었었는데 그 여기서 이제 경매에서 팔렸었던 거예요. 니프티 게이트웨이는 제가 지금 링크를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렸는데 로고가 되게 네이버 같이 생겼네요. 맞아요. 저는 이걸 딱 보자 이게 네이버에서 만든 니프티의 N인데 네이버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야. 아니겠죠? 네.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은 네. 우리 시간이 되나요 지금 이게? 네, 누가 괜찮아요. 만들었냐면 그 페이스북을 만들었을 때 마크 주커버그랑 싸웠던 형제가 있어요. 쌍둥이 형제. 영화에서 봤어요. 그렇죠. 이거 우리 아이디어잖아. 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싸웠는데 소송 들어갔어요. 소송에 들어갔다. 소송 들어가서 페이스북에 주식을 받았거든요. 그 형제가. 그러니까 대박이 났죠. 그 대박난 돈을 가지고서 뭘 했느냐? 주식을 일부 팔아가지고 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합니다. 대박이 났죠. 잘 됐으라면 잘 된다. 그러니까 델롱대리군요. 연령들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제미니라고 하는 이름에, 네. 그러니까 쌍둥이니까 그 네. 이름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요. 가상화폐 이게 거래소. 엄청 크거든요. 거기서 지금 투자를 해서 만든 게 리프트 게이트웨이예요. 거기가 그 페이스북을 처음에 만들었던 형제가 나와서 뭐 처음 만든 거 아니에요? 만든 거래소에서 투자한 회사다. 그렇죠. 은수의 투자회사로 만들었는데 되게 좀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어쨌든 그런 히스토리가 있고 왜 네이버가 아니다 이건. 네. 근데 얘네가 잘했었던 거는 보통 암호화폐 거래소가 그 장벽이 좀 있어요. 벽이 무슨 벽이 있냐면 현금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로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럼 암호화폐를 잘 모르고 네. 뭐 메타마스크 지갑이라는 이런 것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알아도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이야 이슈가 된 게 MZ세대부터 시작해 돈 많으신 분들,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은 뛰어들 수 있는데 네. 이제 소위 자산가들이라고 하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보기엔 뛰어들 수 없는 시장인 거예요. 너무 불확실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돈이 되는 건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미술품이랑 똑같은 개념을 보셔야 돼요. 이 미술품을 샀다고 이게 돈이 되진 않는데 미술품.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는요. NFT 아트는. 자 그런데 문제는 NFT 아트에서 내가 암호화폐를 난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얘네가 뭘 했느냐 카드 결제를 만들었어. 네, 신용카드 결제가 되고. NFT인데 카드 결제를 그렇죠, 한다. 그렇죠. 이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리프트 네. 게이트웨이가 각광을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그 오픈 채팅방에서 임노님께서 네. NFT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파일의 형식인 건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예를 들어 자 우리가 생각을 거래를 한다고 해볼게요. 네. 우리가 이인봉님께서 지금 그림을 그렸어. 네. 메타버스 관련된 그림을 그려서 나 이거 NFT로 거래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거래하는 그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마지막 제가 거래소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네. 여기를 들어가시면 되는데 네. 이제 앞에 있는 두 개는 좀 유니크하고 레어적이에요. 네.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본다면 네. 마지막 장소는 제가 책에 넣어놓은 오픈C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픈C. 네, 그저 열려있는 바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픈C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책에 한 구절을 써놓은 거는 오픈C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넣어놨어요.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 열려 있는 바다 그 오픈C. 그렇죠. 이거는 그냥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누구나 올릴 수 있어요. 네. 누구나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퀄리티 관리가 안 돼요. 네. 유명한 사람들의 작품이나 말도 안 되는 그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제 그림도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이미 올려놨지. 설마 했는데. 이미 올려놨어요. 네, 좋아요. 그래서 제가 경매로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더리움으로 측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딱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게 이거였어? 라고 살펴보시는데 이게 제일 잘 돼 있고 네. 오픈C는 또 한국어 버전이 또 돼 있어요. 우리나라를 엄청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빠른 민족이니까.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그 원장님이 했던 얘기가 박제가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금감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비트코인에 박제가 대한 됐다. 이야기,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 거래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이거를 코인 쪽 계시는 분들이 엄청 비난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그걸 오픈C에다가 그 분의 발언을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NFT로. 근데 이게 자 내가 만약에 그 어떤 발언을 거래해서 내가 샀어. 기사죠, 기사. 그림을 샀어. 네. 그러면 뭐가 좋은 거예요? 어차피 다 기분이 좋아요, 일단. 어차피 다 복제되는데.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근데 권리는 예를 들어 음악을 내가 음악이 네. NFT로 내가 음악을 거래를 해서 내가 구입을 했어요. 네네. 그럼 그 음악의 권리자는 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작곡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서 이제 그래서 면밀히 봐야 돼요. 면밀히 봐야 되는 게 음악이 지금은 올라오는 것보다도 아트가 제일 많이 올라오니까 그림이 올라온다. 네, 그림이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올라온 게 뭐가 있었냐면은 이세돌 구단이 네. 4년 됐나요 이제? 그 전에 알파고하고의 대국에서 이겼었던 제3대국이 네. NFT가 돼서 오픈C에 올라왔어요. 네, 지금 검색해보시면 바로 나오는데 대국 자체가 네. 대국 자체를 올렸고 네. 대국 자체는 기보죠. 그 네. 기보하고 디지털로 좀 아트처럼 만들었어요. 네, NFT로 쓰면 나와요.
이게 지금 이더리움에서 2억 정도의 판매가 됐거든요. 2억 5천만 원에 2억 낙찰됐다고 5천 낙찰이 나오네요. 됐어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더리움 기준이니까 지금은 다를 수도 있고 네. 이 금액이 이것도 누구나 좀 볼 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 자 낙찰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린 파일 같은 걸 받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이게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 그래갖고 자동 계약이에요. 스마트 거래. 네, 스마트 컨트랙트라 그래서 그 이더리움에서 설계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최고가로 낙찰을 받으면 이 사람한테 자동으로 전송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약간 뭐랑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쉽냐? 크몽에서 PDF 판매하실 때 네. 돈 내면은 바로 발송이죠. 그렇죠. 예, 제가 지금 메일로 안 보내도 되고 계약이 된 거니까. 네. 요거에 좀 확장판이 생각하시면 오히려 좀 약간 싸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에서 이해하기 쉬울 전자로 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할 때 그죠. 그냥 내 결제가 확인이 되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고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내지는 건데 이제 그게 그 이더리움이나 블록체인 방식에서는 이렇게 코드로 입력이 돼요. 그러면 누구나 볼 수 공개가 돼 있고. 원본이니까 나만 한 명만 살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거 하나만 올렸으면 소유권은 당신 거.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약점이 나오는 게 그냥 스크린 캡처 뜨는 걸 막지는 못해요. 그니까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모나리자처럼. 네. 다른 사람이 카피라더라도 내가 가진 게 소유권이니까 네. 그럼 나는 이 소유권을 갖다가 또 경매로 팔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살 사람 지난번이랑보다 조금만 더 비싸게 팔게 이러면서 파는 거죠. 그럼 소유권에 대한 거래를 또 나중에 할 수 있고 그렇죠. 소유권에 대해서만 판매를 한다고 소유권에 보시면 돼요. 대한 증빙을 또 그 블록체인 개념으로 그렇죠. 그 개념이 들어가져 있으니까. 인증을 하는 거고. 네네. 근데 뭐 얘기 들어봐도 저는 뭐 당분간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걸 제일 많이 하시냐면 제가 아트라고 했던 이유가 네. 이 미술품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NFT인데 좀 저렴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아트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서 계속 공부하고 있고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네. NFT가 아니더라도 디지털 아티스트 분들 있잖아요. 디지털 아티스트. 예, 그분들은 실제 그림을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현실 세계에 네. 그냥 JPG 파일이라든지 그죠. 인스타그램에 하는 그냥 거죠. 내 그림을 올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내가 저거를 팝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냐면 이래서 지금 전 큰 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몇 년 전만 해도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돈 주고 다운받는 거에 사람들이 안 했었어요. 우리 그냥 불법 복제하면 되잖아요. 그 당시에 어둠의 숫자였으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당연하지. 이건 돈 주고 사야 돼. 내가 2만 원 내고 사는 게 당연해. 그죠. 사실 영화도 그렇고 음악은 예전에 소리바다라는 데서 다운받았고 영화는 뭐 요새 토렌트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다운받고 했는데 요새는 이제 돈 주고 컨텐츠를 사서 플랫폼에서 뭐 예를 들면 넷플릭스로 구독해서 볼 수도 네.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개념이 바뀌었잖아요. 디지털 아티스트 분들이 파는 제품들은 어떻게 파냐면 네. 그 이미지를 갖다가 이제 파일을 받았죠. 네. 뭐 움직이는 파일이라면은 이제 그 MOV 파일일 거예요. 그걸 받아서 거실에 전시하는 거예요, 이제. TV로 틀면 되는 거니까. 모니터로 틀면 되고. 그럼 이제 인증서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주죠. 과거에는 종이 인증서 네, 같은 그쵸, 것들. 그쵸. 당신의 소유다. 그렇죠. 웹상에 돌아다니는 이 사람 소유가 맞다. 그렇게 해줬었던 것들이고 네. 이제 이거를 하나 더 블록체인 방식으로 감싸가지고 완결무현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훼손할 수 없는 걸로 인정을 해줬다. 그래서 인증이 점점 더 중요한 시점이 되어져 가는 게 지금의 NFT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는 사실은 그걸 우리가 뭐 굳이 거래를 해야 돼? 이런 NFT라는 개념까지 이해하고 해야 되나 싶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어떤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 가치를 굉장히 우리가 제대로 평가해서 돈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들을 지금 돈을 내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쓰고 있고 당연하게 소비하고 있었던 무료 컨텐츠들이나 무료의 그런 아트들을 이제 앞으로는 돈을 주고 어떤 가치를 지불하고 뭐 구매하거나 이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티스트 분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정당한 값을 받을 수 있고 네. 사실 여기 하나 더 들어가니 그래서 투자의 개념인 거예요. 투자 열풍이 지금 부는 거에 전초 단계 약간 있기도 하고 이게 좀 시들지도 모르겠지만은 네. 저걸 한번 사두면 돈이 될 수도 있겠네. 그 개념으로 뛰어드는 거고 NFT를 한번 내 걸 팔아볼까 하는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지금 북적이고 있어요. 나도 비플처럼 700억짜리를 팔 수 있지 않을까? 700억은 모르겠지만 내가 100만 원 받아도 좋겠다. 솔직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림 파일 올려놓은 거 하나 사면 30만 원 받아도 되겠다. 이거예요 그냥. 지금 약간 그 분위기가 있고 약간 누구 하나 걸려라 이런 약간 느낌도 있는 분위기. 것 같은데. 그 여기다 이제 불을 지른 게 7, 8월이 되려고 저는 보는 게 국내에도 NFT라는 이름으로 검색해 보시게 되면 회사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해외에서는 NBA 탑샷이라고 있어요. NBA 탑샷. NBA 선수들의 카드. 음. 이 시장으로 가면 또 재밌거든요. 국내에서 포켓몬 카드 모으듯이 그 NBA 카드 모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잖아요.
옛날 거 희귀본 비싸게 팔린단 말이에요. 아, 저도 옛날에 모았어요. 중학교 때? 그 컬렉터분들 보시면은 이거 갑오로 물려주잖아요, 우리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그래픽 노블 그런 것들 갑오로 물려주고.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젖으면 저 좀 불타면 망가지는 망가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디지털화 시키게 되면은 안 망가지는 거예요. 게다가 NBA 탑샷, NBA 선수들의 명장면을 갖다 파는 겁니다. 얼마씩의 거래가 되느냐? 2천만 원 이상씩의 거래가 돼요. 지금요? 이게 뽑기거든요. 또 재밌는 게 뽑기가 뭐요? 돈 내고서 아,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돈 내고서 해당되는 날짜에 그걸 사고 난 다음에 뜯어요. 네. 뜯으면 5장이 나와요. 네. 이 5장 중에 대박인 카드가 있는 거고 아닌 카드도 있고. 아, 뭐 지금 오프라인은 그렇죠. 그게 온라인에도 있습니다. 아, 온라인인데도 블라인드야? 그게 NBA 탑샷이에요. 재밌어요. 아. 내가 돈 낸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기회를 줘요. 어쨌든 이 시장까지 가면 리셀 시장까지 가야 되니까 아, 너무 좀 복잡한데. 이거를 국내에서 해요 이제. 아, 국내에서 하는데 국내 왠지 근데 KBO 리그. 또 이제 또 뭐 이거 NFT라는 개념 해가지고 다단계 나오고 왠지 그런 사기도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 이미 그게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때 코인 시장 뜨기 시작했었을 때 네. 강남 커피숍에 앉아 있으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코인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역삼, 선능 그렇죠. 이런 데 가서 앉아있으면. 이건 실화입니다. 제가 여기서만 이야기하는데. 아, 다 유튜브 올라갈 건데요. 네. 아, 유튜브 나중에 올라갈 테니까. 네. 실제로 얼마 전에 커피숍에 앉아서 미팅을 하는데 네. 그때 NFT 작가님이랑 얘기를 했었거든요. NFT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가만히 있어 보니까 주위 한 2테이블이 NFT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아, 대박이다. 지금은 그쪽 흐름인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가 NFT에 뛰어들었죠. 궁금하시면 책에. 네, 궁금하신 네, 분들은 궁금하시면 책에. 오늘 주제인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라는 책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흥미진진하게 제가 좀 얘기에 빠져들어서 저도 모르게 좀 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한 4, 50분 되세요.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오픈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카카오 이 방 안에요. 최상단에 보시면 확성기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눌러보시면 오픈 채팅 참여하기라는 링크가 있고요. 그쪽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직접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도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 관련된 링크도 좀 올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 공간이 또 월간설은이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대책 토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30대들이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 이제 아까 2030년이면 완벽한 메타버스가 우리 삶에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앞으로 남은 7, 8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무언가를 공부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면 좋을지 궁금해요. 뭐 해야 되죠? 아니 지금 그걸 물어보려고 모셨는데 뭐 해야 되냐고 잘 반문을 하시면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네. 그 예전에 유비쿼터스 시대가 왔었고 유비쿼터스 뭐지 말장난도 많았었죠. 네. IoT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네. 계보가 있죠. 유튜브가 잘 된다는 얘기도 있었었고 어. 그리고 나만의 홈페이지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네. 디지털로 뛰어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항상 언제나 위기랑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과거로 좀 돌아가 보게 되면 그 뉴 노멀이란 말이 처음에 나왔었던 게 네. 2008년, 2009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었을 때 그때 뉴 노멀이란 말이 나왔었어요. 뉴 노멀 새로운 기준. 새로운 기준이 됐고 우리가 알았던 사실 우울한 말이었어요. 우리가 알았던 일상이 사라졌으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거리로 나앉았던 이제 우리는 안 했었죠. 미국이 심했었고 우리나라 여파가 좀 오긴 했었어요. 그렇죠. 심했죠 그때. 더 예전으로 가자면 IMF 우리는 그때 있었고 근데 항상 IMF나 뉴 노멀의 시대나 금융위기가 왔었거나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기회를 위기에 성장하는 기회들이 있죠.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 보게 되면은 2009년에 아이폰 3GS가 처음 들어왔어요 국내에. 네. 걔가 들어오면서 모바일 혁명이 시작이 됐고 그쵸. 이 모바일 혁명에 잘 올라탔던 기업들이 지금 10년이 넘어서까지 유니콘 기업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카카오. 네. 처음에 카카오가 이 정도 성장할 줄 아무도 몰랐었죠. 그렇죠. 사람들이 카카오톡 막 얘기했을 때, 그걸로 돈 어떻게 벌려고 그러지라는 쓸데없는 걱정을 다들 했죠. 그럼요. 내 걱정을 해야 되는. 그렇죠. 네. 항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쿠팡을 걱정했었어요. 제가 망하는 거 아니야? 적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 걱정을 해야 되는데, 걱정을.
배달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유명한 스토리 있잖아요. 김봉진 사장 회장님이 아. 길거리 전단지 주워 갖고 다니고. 맞아요. 그때 옆에서 같이 주웠어야 됐는데. 그니까. 그게 기회였어. 혼자 뭐 하시는 거냐고. 이런 되게 나 시키라고. 이랬어야 되는데. 토스가 했었던 것도 2005년부터 했었거든요. 비바 리퍼블리카. 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리고 가장 최근엔 당근마켓. 그쵸, 당근마켓. 여기가 또 각광을 받고 있어요. 뭐냐면은. 저 오늘 오전에도 당근 거래 하나 하고 왔는데, 아. 아, 드디어. 그니까. 항상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아.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라는 것도 새로운 파도고, 새로운 기회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네. 예전에 항상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게, 네. 야, 저건 거품이야, 말도 안 돼. 어. 비트코인도 그랬었고, 네. NFT도 지금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게, 음. 그게 허상이 될 수도 있고, 실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미래는 우리가 꿈을 꾸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화시키게 되는 것들이고, 네. 일단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옵션을 놓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내가 뛰어들 수 있을까? 뛰어들지 않는다면 일단 알아야 될 길은 한데, 네. 현재 흐름에서는 제 주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스타트업들이 네. 제 책 읽고 나서 앞에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아, 본인들 사업에? 네, 본인들 사업을. 어. 자기가 하는 사업이 메타버스인지 몰랐었다. 아. VR이나 AR 쪽이었었는데 이거 메타버스였네. VR이나, 그쵸, 다 가상현실이나, 그쵸, 증강현실 같은 것도. 우리 회사는 여행 사업이었었는데 메타버스였어요.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상에서 우리가 여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캐릭터를 만든다고 한다면 메타버스 엮을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이게 무리하게 엮는 게 아니고 하나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고 해갖고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고,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예. 그리고 KT, SKT 다 뛰어들었어요. 아, 그래요? 다 뛰어들었어요 지금요. 그 CU 편의점 네. 이게 제페토에 입점을 하기 시작했고, 오. 현대자동차가 소나타 N9이 들어갔어요. 자동차를 그럼 메타버스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구경하는 거죠. 아, 페이크. 앞으로 살 수 있으면 좋죠. 깜짝이야. 자, 구찌랑 나이키랑 이런 것들이 다 콜라보를 해가지고 아이템들을 판매하기 시작해요. 그런 건 판매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메타버스 세계 내에서 신입사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 강의도 하고 있고, 게더타운 뭐 이런데. 그렇죠. 뭔가 그쵸? 북적북적하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 여기에서 이걸 관망만 하게 되면은 쓸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되게 창피했던 기억이 뭐냐면 20대 때 뭐 이렇게 마케팅 공부하면서 누가 앞으로는 뭐 사람들이 동영상을 많이 찍을 거고 뭐 그래서 쓰면 다 모두가 촬영을 할 거고 그래서 그때 제가 막 아니 누가 귀찮게 그거를 일일이 내가 하는 사람을 다 동영상으로 찍겠냐고 지금 하고 있는 하는 몇 명이지 그랬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네. 다들 찍고 저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도 하고 있고. 허리 그래서 아프시고 편집하고. 너무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것을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오픈된 마음으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받아들여야지. 안 그러면 나도 5년, 10년 후에는 이렇게 고사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적극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네. 하나는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메타버스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좀 열린 마음으로, 지금 유튜브에도 좋은 영상이 많고, 네.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도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네. 이런 걸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제 책을 보는 거고. 네,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 천그룹 오늘 숲에서 대놓고 책 나왔고요. 얘기입니까? 오늘 대놓고 책 얘기하는 방송이 토크기 때문에 네. 책 얘기하는 거예요. 아, 솔직히 잘 썼어요,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화나시는 감정이 있다면 카카오 방 밑에 하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감정을 마음껏 표출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은, 표출해 주시고요. 네. 기준을 제가 빨리 잡고 싶었던 거였었고, 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입문서가 필요했었는데 없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걸로는 충분하죠. 그리고 훌륭합니다. NFT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한번 제가 꼭 넣어서, 네. 아까 NFT 사기를 얘기했었던 것처럼, 네. 이게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메타버스 테마주도 나올 거예요. 테마주. 이런 거에 흔들리지, 이미 있어요. 이미 있어요. 대박이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네.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요. 그렇죠. 먼저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고, 네.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그리고 제가 메타버스 라디오를 하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주 5일로다가 일상 오디오 클립 하는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네, 유튜브 채널에서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저희가 또 오픈 그렇죠. 채팅방에 링크를 공유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찾아서 보시면서 하나만 의문을 가지시면 돼요. 아, 그럼 이게 네. 내 사업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지? 보시면서. 왜냐 라이벌들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죠. 어떻게 연결이 되지? 우리 회사에서 안 하면 다른 회사는 할 텐데? 그럼 이거 투자를 해야 될 텐데? 회사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걸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안 하면, 우리 회사가 안 하면 다른 회사가 한다. 내가 안 하면 어차피 남들이 해. 그쵸, 이걸 고민하셔야 빨리,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네. 하든지. 그니까요. 그 사업을 하시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 사업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지? 그니까요. 올해 상반기가 이제 끝났잖아요.
9월까지는 지금 흐름이 괜찮을 거예요. 제가 괜찮다고 하는 게 뭐냐면 작년에 줌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줌이 처음 나왔었을 때 모두가 혼란스러웠단 말이에요. 그쵸. 이때는 누가 뭘 하든지 간에 주목받기가 쉬웠어요. 근데 올해는 9월, 10월까지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메타버스는 뭘 하든지 간에 주목받기 쉽고 여기서 사업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게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시고 네. 그래서 꼭 한번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당장 메타버스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메타버스를 빨리 시작해봐라. 그렇죠. 제페토 공짜잖아요. 제페토, 로블록스 그냥 깔면 돼요. 로블록스. 여기다가 뭐 난 게임 같은 거 안 하는데 그냥 유튜브 들어가셔갖고 매뉴얼만 보셔도 되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만 보셔도 됩니다. 아까 NFT 같은 경우에는 크래프토 복셀이라고 올려주셨던 분이 있으신데 네.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국내 있는 회사들이 NFT로 가상의 미술관을 만들어서 거기 NFT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 있는 걸도 살 수도 있고. 아니 구경만 일단 구경만 살 수는 없고 약간 제 기대를 좀 벗어나고 있는데. 네. 아직 좀 완벽하진 않다. 메타버스 완벽하진 않다. 네. 오늘 저도 오전에 거기 들어갔다 나왔었거든요. 네, 네. 자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미술관 직접 이름이 뭐라 체험을 그러셨죠? 해보니까. 미술관 이름이 뭐라고? 그게 지금 제네시스 어쩌고 이름 나왔어요. 예. 제네시스 나와서 그게 미술관. 네. 제네시스 미술관 그리고 크립토 복셀이라고 제일 유명한 곳에 지금 팔고 있고요. 크립토 복셀이라고 검색하시면 될 거고. 크립토 복셀. 네, 크립토 복셀이라는 이름 갖고 있어요. 어젠가의 기사로 바로 나왔던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직접 경험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각자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잘 못 찾는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고민 있는 사람끼리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무조건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가상 부동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잘못했다가 우리 폐가망신하거든요. 네, 네. 문제가 좀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벌써 이제 시간이 1시가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딱 질문 하나만 받고 넘어갈 텐데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픈 채팅방에서 윤진님께서 네. 이인봉님 관점에서 향후 5년 뒤에 메타버스 선도 기업은 국내외를 통틀어서 어디가 될 것 같으신지. 그냥 주식인가요? 아니 뭐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실 얘기했던 거에 다 들어가요, 우리가.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잘 될 기업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레디 플레이어 1까지 간다. 네.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저기 들어가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누가 가지고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그게. 요즘 얘기하면은 일단 MS도 대상이죠. 마이크로소프트. 당연한 거예요. 네. 걔네는 지금 마인크래프트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애플, 진강현식 글래스 만들고 있고. 네. 구글 빼놓을 수 없죠. 구글. 일단 진짜 큰 기업들만 해도 다 나와요. 여기다 엔비디아 있고, 아, 예. 여기다 유니티. 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요? 예, 그 가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걔네 갖고 있으니까. 가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여기다가 지금 네. 말 빨라지네요. 어.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도 천천히. 있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네이버. 제페토를 갖고 있으니까. 뭐 네이버, 카카오 다. 네, 네이버, 카카오 얘네들은 세계관까지 갖고 있거든요. 제가 혁님한테 어저께 보내드렸었지만은 네. 네이버 웹툰에서 마블이 연재를 시작했고 그냥 어제 그걸 보내주신 거구나. 카카오 페이지에서 DC가 연재를 4월달부터 시작했어요. 어저께 저한테 뭐 링크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뭔가 봤더니 그 블랙 위도우였나요? 그렇죠. 뭐 이렇게 웹툰 같은 게 네. 네이버에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고 그럼 서버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AWS를 갖고 있는 아마존이 있거든요. 아마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좋고 너무 많네요. 우량주들을 저는 그래서 봐요.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 방송은 아닌데요. 네.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어떤 기업이 좀 선도적으로 성장할 것 같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좀 드리느라고 몇 개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주식 방송 주식 방송은 전혀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숨가쁘게 진짜 1시간 동안 가뜩이나 우리 좀 이인복 대표님이 말씀이 빠르신데 아주 그냥 짧은 시간 내에 그냥 임팩트 있는 얘기를 해주시려고 빠르게 소개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라는 책 글 쓰신 또 우리 이인복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저희가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다음 주는 또 다음 주부터는 매주 목요일에 책에 대한 이야기 대책 토크 시간이 매주 목요일날 이어질 건데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는 실전 프레젠테이션 이야기라는 책을 쓴 최자영님, 그리고 22일에는 브런치에서 대상을 받으신 이진선 작가님과 함께한 사수 없이 일하는 법, 그리고 29일에는 또 거기서 트래블 코드, 네. 거기서 쓰신 또 당신의 비밀은 무엇인가요라는 책을 기획하신 김주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프로필 누르셔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팔로우를 눌러주시면 관련된 일정들을 계속 업데이트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한 50분 정도가 실시간으로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요한 내용들은 또 저희가 유튜브에 올리고 아예 그냥 이거 풀 영상을 그냥 링크를 다 올릴까 생각도 하고는 있거든요. 예. 나중에 다시 보기도 가능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나중에 월간설은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월간설은 검색해서 구독해 주시고요. 저도 지금 카카오음에서 팔로우 해 주시면 매주 목요일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 이야기를 저자분들과 직접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인복 대표님 감사하고요.